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2절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핵심 이론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절에서는 매회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별표하시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별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별표.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핵심 이론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정의.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 빚, 갚아야 할 빚,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 이용자들이 해당 기업의 유동성, 빨리 현금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무적 탄력성, 지급 능력 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재무상태표 이 양식 중요하죠. 이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다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배열하는 게 뭐다? 그렇죠.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유동성 배열법. 부채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는데 유동을 먼저 기재하고 비유동을 나중에 기재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죠.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 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밑에 나와 있고 이 자본은 다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진다. 다 배운 거예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자산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의 지배, 통제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에 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돈 그 자체이거나 받을 돈이거나 팔아서 돈 되게 하는 게 이게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유동자산은 현금 그 자체이거나 또는 언제로부터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 2년X, 3년X, 1년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이고 1년 이후 현금화하는 게 비유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동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비유동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투자자산은 어떠한 목적으로 1년 초과하여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죠. 유형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사용기간이 1년 초과하는 거 유형. 무형은 영업활동 1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없죠. 무형.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 목적도 아니고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닌 나머지 자산이 기타 비유동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다 학습을 하였습니다.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는 거죠. 의무의 의무, 줄 돈. 미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타인 자본이라 하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기말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내면 유동이고 1년 이후면 비유동이 됩니다. 밑에 보세요. 다 중요하죠. 기본 이론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핵심 이론 정리를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순자산,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작성기준, 채무상태표 작성기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유동성 배열법.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란 또 한 번 강조. 현금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유동성이고, 유동성이 큰 작은, 그렇죠.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당조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그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배열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순서로 배열합니다. 중요해요. 구분 표시해야 되고, 밑에 1년 기준, 유동과 비유동 구분 기준이 뭐다?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판매 또는 사용되는 재고자산 또는 회에 쓰는 매출채권은 언제로부터? 기말로부터 포기간 종료 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 현금화되지 않더라도, 실현되다 현금화되지 않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해요.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보통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특수업종에서는 3년, 5년 되기 때문에 1년 이내 현금화되지 않더라도 여기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유동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갚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소멸하면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액 표시,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죠. 순액 표시 X,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총액 표시.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잉여금과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잉여금은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어떤 거래에서 발생되었느냐에 따라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분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손익계산서 여기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일단 정의부터.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아니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손익계산서 양식, 이거 중요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여기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더해서 뭐라 한다? 영업 비용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매출액 뭐라 한다? 매출액을 영업 수익이라 하는 거죠.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 빼니까 영업 이익이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가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밑에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번 돈, 영업의 수익,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쓴 돈,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밑에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판관비 다시 끌고 와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죠. 뭐가 있을까?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이렇게 구분 표시해야 하며, 또는 일괄 표시도 가능해요. 불가능 X, 일괄 표시, 그냥 판관비 얼마 이렇게 일괄 표시 가능해요. 다만 일괄 표시 할 때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따로 어디에다가 주석으로 기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등식을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되어지는 거고,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 그때는 순손실, 당기 순손실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수익은 번 돈이죠. 번 돈. 기업 실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자와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번 돈이에요. 또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 수익은 다시 두 가지 영업수익. 영업수익은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상기업이면 상품 매출, 제조기업이면 제품 매출. 영업의 수익은 영업수익 외 나머지 수익이 되는 거죠. 이 밑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비용은 뭐죠? 쓴 돈, 벌기 위해 쓴 돈. 기업 실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자와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발생하는 쓰면 돈 나가겠죠. 자산의 유출이나 또는 부채 증가를 의미하고요. 썼는데 신용카드 결제하면 외상거래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이 비용은 다시 네 가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영업비용. 그럼 판관비는 영업비용 중 매출원가 뺀 나머지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 이론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핵심 요약 정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번 돈과 쓴 돈은 현금주에 따라서 작성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렇죠. 발생주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지는 거죠.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실현주의고 발생주의 중 비용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됩니다. 번 돈과 쓴 돈은 총에 표시하는 거지 순에 표시 안 돼요. 그 밑에 구분 계산하셔야 돼. 구분 계산. 밑에 계산 산식 보시면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 됩니다. 2번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등식이 되는 거죠.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 더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기말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시면 돼 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뭐가 된다? 그렇죠. 기말 자본이 되는 거고 기말 자본은 다시 기초 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시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기말 자본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최신 3